노무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공장 이원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인중 오목술, 요종기 필러, 성형 중독 사회 요지경. 와, 정말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성형 관련된 거니까 기사를 봤죠.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요종기 필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 뒤에 필러를 주입해서 누워있는 귀를 앞으로 세워주는 시술이다. 제가 몇 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귀가 앞으로 나오는 거는 성형외과적으로는 기형이다. 따라서 수술로서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필러로는 뭐 가능할지도 있겠다. 하지만 필러를 맞는 거는 귀 뒤에 큰 혈관이, 우리가 초음파를 대보면 알죠. 혈관이 큰 게 지나가기 때문에 피부괴사 같은 거를 조심해서 시술해야 된다. 제 유튜브에도 이제 댓글로 막 나왔더라고요. 초음파하는 병원으로 가서 시술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혈관을 피해서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얼굴 말고 쇄골, 가슴, 골반, 두상, 뭐 필러를 주입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전부 허가받지 않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재량권으로 하는 건데, 가슴 같은 경우에도 유선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 밑에 쪽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오프레이블이에요. 광고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광고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하죠. 광고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식약처에서 이렇게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평해야 되는데, 가슴 수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가슴에 필러 넣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를 피해서 시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슴 필러에 허가받은 곳은 없어요. 만약에 허가받은 곳이 나타나면 여러 시술을 정당화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기사에서 이제 중국으로 성형 원정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성형 수술을 하러 중국으로 간다고요? 개인적으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영상에서 보셨듯이 중국은 일반인분이 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실장들이 상담을 하죠. 의사는 수술실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대한민국에서도 실장님들이 상담 많이 하죠. 적어도 의사가 수술 전에, 시술 전에는 보고서 어떤 시술을 할지 상의를 하고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그렇지도 않고, 수술 후에도 의사를 만날 수가 없으며 뭐 실장들이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부작용도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필러로 인한 이제 안구 실명 케이스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왕징 유튜버, 그거 있죠? 거기도 이제 그 왕징이란 분이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중국은 체계화가 돼 있지 않아요. 중국으로 가서 수술하는 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사에 대한 내용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문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기사에 인용된 말이, 어떤 유튜버가 얘기했대요. 의사는 배운 의술로 뼈를 절제하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예쁘지만 성형외과에서는 그 사실을 말아주지 않는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야죠. 저희도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 앞에 환자분이 제 딸이라면이에요. 앞에 환자분이 제 딸이라면 이 수술을 할 것이냐, 이 시술을 할 것이냐입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아질 수술은 절대 하지 않아요. 환자분한테도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이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아질 수술은 제가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부작용이라는 건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에 대해서 이상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매 교정 수술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만큼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과하게.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 그럴 수 있다고 미리 설명하고 눈 밑트임을 하고서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미리 설명을 하면, 물론 뭐 안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에요. 성형외과에서는 물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돈들 벌어야 되지만, 충분히 예쁘지만 좀 더 예뻐지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무조건 앞에 있는 분을 제 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병원은 충분히 예쁘다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뤘던 영상 한꺼번에 정리되는 기사가 쫙 나와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